다들 와 있네. 되게 좋다. 1층이고, 그지? 다들 예쁘게 하고 왔네. 드레스 입고. 이따가 여기 옆에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요, 선생님에서. 진짜? 정원이가 만들어야 하루를 굉장히 욕심내서 네. 알차게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 하시는 무슨 어떤 노력이 또 따로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식단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약 타 먹는지 하는 거지 지금? 응? 물에 뭐 타 먹는지 하는 거지? 아유, 사실 저는 진짜 이 얘기는 서 팀장이 해봐. 나 어때? 에너자이저죠? 타고나신 에너지. 타고나니 나 노력한 거니 이거? 타고났어. 이렇게 우리 서 팀장이나 최현숙 기사는 나를 20년 이상 봤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일단 타고났어요. 그래서 나 너무 따라하려다가 다쳐요. 너무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건강을 타고났어요. 우리 집에서도 난 되게 건강한 체질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막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열흘을 뛰어도 멀쩡했어요. 나는 정말 체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3명을 키워봐서 아는데 타고난 애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큰애, 둘째는 비리비리해요. 근데 셋째 막내가 있어요. 우리 막내 중학교 2학년 아이는 나랑 똑같이 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막 1시도 안 움직이거든요. 막 파리파리. 새벽 3시에도 졸리다가 일어나갖고 막 케이크 굽고 막 별짓 다 하는 애예요, 걔가. 걔는 정말 체력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몇 년 살아요? 90년 살죠. 90년 이상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커리어를 갖고 일하는 것도 몇 년이 정도 돼요? 보통 몇 살부터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25? 웃기지 마. 25에 무슨 철이 드냐? 한 30은 돼야 철이 들어. 그것도 일찍 등겨. 그죠? 한 30부터 여러분 그 얘기 한번 해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너무 비참한가? 여러분 이거 일하는 것이 삶이고 삶이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세요? 분리가 안 되죠. 원래 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에? 여러분 사람이요.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완전 분리된다는 건 무슨 일이 낫다는 뜻이에요. 그냥 베케이션으로 한 열흘 20일이면 몰라도 여러분 2년 3년 쉬는 거는 그거는 우울증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리듬인 거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게 참 사람이 안 늙고 잘 사는 방법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 리듬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듬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리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 한번 보고 이렇게 손을 해봐요. 나 따라서 이렇게 해봐요. 좋죠? 이게 리듬이야? 오른쪽으로 간 것만큼 똑같이 왼쪽으로 가요. 왜냐? 오른쪽 간 힘으로 왼쪽으로 미니까. 왼쪽 간 힘으로 스키 타본 사람은 알죠? 오른쪽으로 미니까. 근데 이렇게 갔다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죠? 맞죠? 나는 이렇게 한다고요. 내 체력만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돼요? 해봐요. 자기 보폭을 해봐요. 서 팀장 해봐. 얼만큼 할래?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느려 터져갖고 아주 그냥. 이거 봐라. 아주 기어간다. 근데 우리 서 팀장은 나랑 10년 이상 일을 했거든요. 나랑 같이 강의안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같이 상의해서 그 다음 유튜브에 어떤 제목의 것을 만들면 좋을지, 내년 공연은 어떤 걸로 할지 컨텐츠를 갖고 늘 같이 연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떠냐면 강의를 하고 나가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야만 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던져주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가 나한테 와서 저녁에 나랑 같이 써머리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야 생산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도 거기에 딱 맞춰 있다. 그렇게 느려. 근데 우리 서 팀장은 느린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가끔씩 내가 놀리긴 하지. 하도 느려 터져서.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이랬으면 나랑 엄청 부딪히고 아마 지금 하는 일을 못 해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규칙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저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또 빨리 가는 사람은요, 빨리 가느냐고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느리게 가는 사람은 느리게 가는 대로 눈에 띄고 찾는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규칙을 사랑할 것. 근데 가장 30, 40대에 우울하거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은 자기 규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 갔다가 남 따라가는 대로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꼭 넘어진다. 이제 넘어지지 말아야 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힘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힘. 해봐요. 옆 사람 보면서 해봐. 해봐.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 표준을 이걸로 보자. 잡아. 이렇게 이걸 원, 투. 이걸 표준으로 볼게. 이걸 그냥 중간으로 보고 여러분 한 어느 정도예요. 해봐요. 지금 옆 사람이랑 서로 해줘봐. 어느 정도. 자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자, 그러면 나 따라서 해. 나는 자기 걸 하면서 해봐. 나는 나의 리듬을, 나의 규칙을 사랑한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거 갖고 사시면 돼요. 다른 거 부러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규칙대로 살고 있어요. 내린 결론은 몇십 년. 왜 밸런스를 나만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아니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이 남자를 위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내가 왜 애들을 위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애들은 생명 아니에요? 니네도 밸런스 맞춰.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밥을 하라고. 죽냐? 밥하다가? 왜 나만 밸런스를 맞춰요? 내가 벌어온 돈을 전 가족이 같이 쓰는데 우리 남편도 당연히 밸런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고민해야 돼. 내가 일하는 여자를 둔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라고. 왜 나만 애 둘에 남편 가진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를 왜 나 혼자 고민.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고민하면 못 견뎌요. 그거 완전히 힘들어져요. 얼마 못 견디고 진짜 스트레스로 죽어. 일 스트레스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싸우더라도 어떻게 된다? 밸런스를 나 혼자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눌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싸울 뿐이야. 아무도 안 싸워. 그 남자 하나만 싸운다? 애들이 여러분이랑 싸울 것 같아? 엄마 일하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싸우는 놈은 없어.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계속 일하면 어씨 여자는 원래 일하나 보다 이렇게 적응을 해. 물론 처음에 초기에 이제 딴 애들 보고 딴 엄마들 집에 있는 거 보고 약간 반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사는 방법을 한 여자가 사는 방법을 이해해요. 왜냐면 지가 사는 방법을 엄마가 존중해 주듯이 나도 50세 엄마의 사는 법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애가 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우냐 나름이니까. 애 교육은 오히려 남편 교육보다 100배 쉬웠어요 나한테. 왜냐하면 천천히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변화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 남자는 웬 여자가 나서 나한테 준 거잖아. 이미 사상이 다 형성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걔 보면 어떠냐면 결혼할 때 여자는 되게 나긋나긋하죠. 나도 그랬어요. 26살 때. 자기야 일찍 들어와 밥 해줄게 막 낼게 막 이랬다. 나 이랬어. 나 그랬어. 나 안 믿지? 그랬어. 막 새벽 3시까지 남편 기다렸다 막 울고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안 그랬을 것 같지? 나 그랬어. 나 얼마나 집착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막 토요일 언제적 얘기인지 몰라. 막 된장찌개 끓여놓고 막 이러고 그랬다. 그러니까 남편은 변화시키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은 수없이 싸웠어요. 왜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25세 김미경이 아니야. 여러분 알죠? 결혼 생활 중에 성장한다는 느낌 아세요? 애만 크는 게 아니야. 나도 큰다고요. 나도 변한다고요. 옛날에는 그리고 웨딩드레스 뭐 입을까 막 이러던 여자였다면 46 정도 되면 완전히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여자가 돼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해시키면 못 알아듣고요. 매일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남자가 한 10년 이렇게 막 싸우다 나중에 지쳐서
아,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서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 없이 해결하려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서로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아이랑은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밸런스는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애써야 된다. 나 혼자 애쓰는 걸 밸런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남자들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버는 게 되게 정당화돼 있어서 나가서 일하는 게. 나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살림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은 그 자체가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우린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 자체가 이상한 여자로 살림을 하지 왜 이렇게 그러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남자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고, 우리 남편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나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본인이 봐봐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거를 못해, 나가서 일을 못해,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를 봐. 남편은 자기 일에 대해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되게 열심히 해. 나는 그 남자 존경해. 그렇게 하고 사는 거. 근데 그 남자가 나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해서 당장 해야 될 거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편은 별로 싫어하고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 욕심쟁이잖아 지금. 그럼 결정을 하세요. 그 남자랑 싸우면서 할지, 아니면 욕심쟁이 요구를 다 들어줄지, 그러면서 나 혼자 울고 불행하고 우울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 안 했어야 돼. 결혼을 안 하거나 애를 안 낳았어야지만 되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성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생각 한번 해볼래? 되게 길지. 우리가 몇 년 살아? 꽤 90년까지 산다 그러면 30부터 한 60까지 치면 한 30년간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머리를 따본 적 있어요? 세 갈래 머리를 어떻게 따요? 이렇게 세 갈래 머리를 딸 때는 이렇게 따면서 따지지. 그럼 이 세 갈래 머리띠를 여기 하나 남편, 여기 애, 여기 나라고 생각해 보자고. 내가 살 때 나는 꼭 내가 세 갈래 머리를 땄는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세 갈래 머리 딸 때 정말 골고루 따기 힘들다? 어떤 때는 왜 머리가 한움큼 져지고, 어떤 때는 요만큼 져지지. 그래서 머리가 되게 삐뚤삐뚤한데 결국 따놓으면 머리야.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남편한테 되게 아부하고 막 이러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어떤 때는 애한테 열심히, 어떤 때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일의 비중이 가면 애나 남편은 적어져. 근데 애한테 열심히 했을 때는 남편은 적어져.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간 삐뚤빼뚤 머리띠를 딴 거예요, 제가. 근데 결국은 다 합쳐보니까 인생이 이었다고요. 내가 우리 아들 자퇴하고 힘들었을 때는 거의 굉장히 많이 일을 줄이고 아들한테 신경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남편하고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남자랑 좀 간격을 둬야 될 때가 있어. 그래야 일하기 편할 때가 있어. 아나? 남편이 좀 싸우고 말을 하나도 안 해주면 되게 일에 몰입하기가 좋아. 아, 이걸 아는 여자는 고수인데.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100분의 1대 중에 하나인데,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이 삐뚤빼뚤을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히 정리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내가 완전히 희생하는 것밖에는 다른 사람을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완전히 희생하면 머리띠는 안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삶이 꾸려가지질 않는다고. 왜? 내가 너무 슬퍼서.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픈 건 택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삐뚤빼뚤하고 균형이 깨져도 어느 한순간 여기를 쏠리고 여기를 쏠려도 시간을 견뎌내란 말이야. 10년, 20년. 그럼 나중에 되어질 거예요. 당장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다 진짜 깔끔해진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다소 정리되지 않는 혼돈을 끌어가는 힘이 삶의 힘이에요. 다소 정리되지 않는 혼돈을 끌어가는 힘이 삶의 힘이라고요. 다 정리하고 가려다 보면은 그게 그 결벽증 같은 거예요. 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정리 안 되는 건 그냥 덮어놓고 끌고 가세요. 괜찮아.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서서히 해결이 되기도 하니까.